안녕하세요. 숲속에 사는 곰의 하루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그 책 읽는 코알라의 하루에서 채널명을 숲속에 사는 곰의 하루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음, 채널명을 가급적이면 이제 안 바꾸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남자는 외로운 섬의 2장 3편, 유혹의 천재는 항상 부드럽다, 여자를 버리는 순간까지 좋은 추억을 남긴다라는 심리분석의 귀재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장 남자는 외로운 섬의 3편, 유혹의 천재는 항상 부드럽다, 여자를 버리는 순간까지 좋은 추억을 남긴다. 간간히 여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자의 단절적이고 무책임한 성적 욕망이 여자의 욕망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가 입은 깊은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여자 10명이 달려들어 나를 땅에 넘어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터뜨려도 나는 기분이 좋기만 할 것 같다고 남자는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곤혹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상상 속에서는 그저 황홀할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이따금 여자를 강간하는 에로틱한 공상을 한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다. 남자들이 특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창녀까지도 강간을 당하면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창녀라 할지라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자기 몸이 짓밟히는 것을 참지 못한다. 남자는 공상을 할 때 자신을 수동적인 입장에 놓는다. 언제 어느 곳에서 여자가 그의 몸을 범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자는 예스인가 노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대에게 노라고 말할 권리이기도 하다. 이 권리는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여자의 성기는 닫혀 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려면 열어야만 한다. 자발적인 의사의 힘만이 여자의 성기를 열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자의 몸이 열리는 까닭은 여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기 때문이다. 준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든가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같은 표현도 있다. 그러나 신체 구조적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것은 여자의 성기이다. 그러면 어떻게 준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일까? 여자가 주는 것은 여자의 성기가 아니라 그것을 지니고 있는 그녀 자체이기 때문이다. 준다라는 말에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발기는 남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다. 남자에게 발기를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다. 같이 자고 싶지 않은 상대와 적극적인 성관계를 무리하게 강요해봐야 남자의 성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강하다. 근육이 탄탄하고 골격도 우람하다. 키도 대체로 여자보다 크다. 남자는 수천 년 동안 사냥꾼이자 전사였다. 그래서 여자보다 공격적이기도 하다. 경쟁, 투쟁, 격렬한 운동을 좋아한다.
여자가 남자의 육체와 힘에 끌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공포도 느낀다. 여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남자의 힘과 폭력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 여자가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마음 씀씀이는 여자의 공포를 없애준다. 힘과 폭력이 자기를 향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만이, 특히 부드러움으로 채색되는 사랑만이 폭력에 대한 공포를 잊게 해준다. 남자의 우락부락하고 강한 육체가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자는 그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는다. 여자는 남자에게 안기기를 갈망하지만 그 포옹은 부드럽게 보호하는, 즉 깊은 애정이 깃든 포옹이어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흥분을 고조시키는 도구의 입장에 놓이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그런데 남자의 입장은 다르다. 남자의 유일한 꿈은 여자가 저를 안아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벌써 한 달이나 안아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가 그를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쾌락을 안겨주고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 주기만 해도 만족한다. 그러나 여자는 정반대이다. 사랑으로 그녀를 대하고 묘한 매력으로 그녀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면 남자의 욕망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남자가 성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면에는 상대를 매료시키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남자는 자신의 팽창한 성기를 내보이면 상대가 흥분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보면 비명을 지른다. 이 비명은 불쾌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불안을 표현하기도 한다. 바로 폭력에 대한 불안이다. 남자가 무리하게 욕망을 강요하려고 하면 불쾌감은 공포로 변한다. 욕망은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자는 남자의 욕망이 공포스럽다는 것을 배워왔다. 이 때문에 남자에게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하고 그 대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쁘게 하는 기술을 익히라고 요구한다.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는 욕망을 감추어야 한다. 귀찮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따위의 예의 바른 말투로 여자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랑을 고백할 때는 분위기가 좋고 탁 트인 곳,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곳을 택해야 한다. 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받아들이고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미소를 머금게 만들어야 한다. 여자는 가슴 설레이는 유혹을 받고 싶어 하지만 타이밍과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구애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쪽의 감정을 되는 대로 내뱉어서는 만사가 헛수고로 돌아간다. 유혹의 천재들은 그 호흡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여성 특유의 심리 상태에 자기를 두고 그것과 함께 융합하는 기술이 있다. 여자를 도취시키고 여자의 에로티시즘을 분출시키는
유혹의 천재들은 여자에게 여자처럼 말을 거는 것이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유혹의 천재들은 힘있고 남자다운 외형을 지녔으면서도 상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아버지의 자신감과 어머니의 이해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유혹의 천재들은 여자들만이 화제로 삼는 대화를 풀어나갈 줄 안다. 여자의 옷에 대해서도 여자 특유의 감각을 섬세하게 건드린다. 여자만이 알고 있고 여자들끼리만 주고받는 화제를 꺼내서 공감을 얻는다. 또한 유혹의 천재들은 참을성이 강하다. 상대가 마음을 빼앗겨 꿈을 꾸고 도취하고 흥분하고 이쪽에 몸을 맡기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과 절박한 감정을 절대로 내보이는 일이 없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며 욕구는 최대한 억눌러 감춘다. 모든 여자가 받고 싶어 하는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이대로 곁에 있어만 주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부모처럼 편안함을 주면서도 소녀처럼 밝다. 유혹의 천재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여자는 거울에 비춘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다. 유혹의 천재는 여자로 하여금 꿈을 꾸듯이 두둥실 떠다니게 만든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도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또한 꿈의 영역은 점점 넓어진다. 그는 여자의 공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유혹의 천재는 여자의 내면에 바람을 불어넣어 그 공상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치 여자친구가 그녀의 손과 머리카락을 만지듯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애모하고 자극한다. 설득력 있고 침착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칭찬의 말과 사랑의 속삭임을 불어넣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자를 흥분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임을 암시한다. 자극적인 욕망을 환기시키는 것이지만 마치 그 욕망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 마침내 그녀가 자기의 몸을 바쳤을 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반대로 겁쟁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허겁지겁 서두른다. 여자는 이런 남자에게 위화감을 느낀다. 그래서 요구를 협박으로 받아들이며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겁쟁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상대의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언중에 욕구를 폭발시킨다. 겁쟁이의 욕구는 노골적이고 거칠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서 자기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거스리는 억압에서 생기는 폭력까지 감지한다. 다시 말해서 욕구와 억압에서 발생하는
이중의 폭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남자가 투덜거리는 불평은 남자의 내심을 폭로한다. 유혹의 천재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유혹의 천재는 정복한 여자를 버릴 때 진가를 발휘한다. 여자를 버릴 때도 좋은 추억만을 남겨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여기까지 온 남자는 정체를 드러낸 채 되는 대로 행동한다. 욕망을 채운 남자들은 마법을 푼다. 여자는 혼자서 외롭고 처량하게 남는다.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폭발시킨다. 저 따위 남자에게 걸려서 놀이개감이 되다니. 여자는 약탈자처럼 행동한 남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적어도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 결과 남자가 자유와 목적 달성의 만족감을 누리는 동안에 여자는 배신감에 이를 간다. 그리고 상대와 자신 양쪽에 원한을 품는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어째서 건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냉담하면서도 유혹의 천재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혹의 천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여자를 버리는 순간까지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4장, 남자는 에로틱한 행위 그 자체만을 기억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멋진 공상의 세계를 이룬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